안녕하세요. 입시일런 연구소 김대희입니다. 오늘 미니 설명의 주제는요. 과학고등학교 준비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과학고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들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입의 변화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이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게 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학고등학교는요, 전국에 20개 과학고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과학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대1 정도, 매년 약간씩의 경쟁률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한 4대1,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20개 과학고가 3.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났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광역 단위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과학고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과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이 지역은 과학고가 2개씩 있기 때문에 과학고도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해당 지역의 과학고에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지역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약 한 3대1 안쪽으로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서울권과 서울 경기권, 특히 경기 북과학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과학고가 한 개밖에 없어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고의 경쟁률도 계속해서 추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경쟁률 순서로 확인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고가 어디인지 이 과학고 쪽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 즐겨찾기 해두시면서 자주 들어가 보시면서 과학고의 분위기라던가 혹은 과학고의 교육 과정 그리고 요강 요즘은 학교 측에서도 홍보 자료나 설명의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전형 방법은 보통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1단계, 2단계로 분류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20개 과학고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 정도 학교가 3단계로 전형을 나눠서 진행을 해요. 자, 하지만 3단계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서류 평가를 1단계, 출석 면담을 2단계, 소집 면접을 3단계 형태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형태고요. 대부분 학교들은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을 1단계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석 면담은 무엇이고 면접 평가는 무엇인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류,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항을 줍니다. 수학과학에 관련된 공통 문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진행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형태를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학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내용들은요.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이 누구신지 수학 혹은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과 지속적인 관계가 좀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3들 같은 경우는 올해 원서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과 어느 정도 교감이 진행됐을 거고요. 혹은 먼저 부탁드리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3 때 올라가서 갑작스럽게 부탁드리는 것보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수학 혹은 과학 선생님과 교류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서 나중에 좀 저 중3 때 과학고 원서 쓰게 되면 추천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의 언질 정도는 미리 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어서 딱 3가지가 제출될 수 있거든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이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수학 혹은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으면 준비하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이 서류 평가가 진행될 때 있어서는 학업 성취도, 자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고임용을 제출하거든요. 고임용 같은 경우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삭제되고 성취도만 학교 측에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학과학에서 계속해서 A를 받은 친구다라면은 성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수학이나 과학 보통 3개 학기가 반영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4개 학기가 반영되기도 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학교마다 요강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성적 들어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기본은 수학과 과학이 A여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원서 작업을 도와준 친구들 중에 간혹 가다가 뭐 수학 과학 중에서 한 과목 정도가 한 번 정도가 B가 하나 정도 있었던 친구들까지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 다른 영역,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A 중요하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에 C도 있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합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고를 준비한다는 것은 수학과 과학 성적에서 A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런 쪽에 지원 의지,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과학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혹은 나의 장래 희망, 내가 뭐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쪽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싶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과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무슨 과목들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게 될지, 그래서 그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한번 틀을 잡아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작성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뭐 선생님들께 상담하러 가셨을 때 과학고를 희망하고 있다 정도의 언질 정도만 해두셔도 학교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서류 쪽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영재 학급 뭐 이런 것들, 이 영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영재학 발달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 영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영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해봤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나한테 어떤 성장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식으로도 어필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서나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해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혹은 수행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얻어낼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모 정도라도 이때 무엇을 찾아봤었고 하면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었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략한 보고서 정도만 있더라도 나중에 서류 준비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면담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면담 같은 경우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 그랬죠?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예요. 자, 이 세 가지 서류가 진짜인지 이 학생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면담 다녀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과학을 물어보더라. 수학과학은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자,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수학과 과학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작성을 하겠죠. 아예 문항 자체에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 활동을 정말 네가 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통문항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이 면담 같은 경우는 내 학생부와 내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면담까지는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말로,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면담 같은 경우도 질문 문항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대부분 정의를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이요. 질문 문항 되게 간단하잖아요. 수열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정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냥 수열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수의 나열이요. 뭐 이러면 떨어지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러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면접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공통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문항 문제 풀 시간을 주고 선생님들 앞에서 설명하게끔 말로 설명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면접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준비할 때 혹은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과학고등학교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할 때 얼마만큼의 준비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선행이요. 선행은 얼마큼 나가야 될까요? 선행은 많이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과학고등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2개 학교 우선 제가 교육 과정 가지고 왔거든요. 이 교육 과정은 과학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수학과 과학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국어, 영어 수업 들어갈 거고요. 사회 수업도 진행이 되네요. 자, 그런데 왜 과학고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 과목 1학년 입학했었을 때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을 단위가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몇 단위예요? 6단위가 나왔죠. 주 5일 수업에 6단위라는 거. 비중 자체가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수학과학 정보 과목으로 봤었을 때 1학년 1학기 때 공통 수학이 다 끝나버립니다. 수학 6단위 들어가죠. 그 다음 과학 보실래요? 물리 과목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물리학 2를 배우게 돼요. 다른 일반고나 자사고처럼 통합과학만 보고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물리학, 그것도 1이 아니라 2를 다루게 되겠고요. 화학 2 진행됩니다.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지금 원 과목 자체가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럼 입학 전까지 원을 다 끝내야 됐나? 그럼 진학 이후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2학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때가 되면서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죠? 심화수학 들어가고 다 지금 전문교과라고 불리는 그런 과목들이 들어갑니다. 심화수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이거는 일반고에 찾아볼 수 없는, 일반고나 자사고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전문교과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또 하나 보실래요? 단위수를 다 따져보세요. 지금 1학년 1학기 때 과학 관련된 수업, 수학, 과학 관련된 수업만 지금 몇 단위예요? 22단위가 떨어집니다. 전체 수업 32단위 중에 22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이 32시간 들었잖아요. 22시간, 22시간이 수학과 과학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 우선 수학과 과학을 재밌어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학교 가서 못 버티잖아요. 3분의 2가 수학과학인데요. 전체 수업 중에.
계속 수학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라면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되겠죠. 수학과 과학이. 그럼 재미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업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 이게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입학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학고 입시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시라는 것은 입학 시험이죠. 입학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난 너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난 너희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게 입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수학과학 수업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런 과학고 교육 과정을 보시면서 우선 나는 수학과 과학을 정말 재미있어 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알아가는 게 즐겁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 이 수업들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학교 한번 보실래요? 이 학교만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이번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자 1학년 1학기 입학했었을 때 수학을 6단위 1학기 때부터 6단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통합과학 6단위 진행되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학 1, 화학 1, 지구과학 1을 각각 333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돼서 물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자, 원 수업이 진행되고요. 1학년 2학기 때 물리학 2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화학 2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2 수업은 네 1학년 1학기 때 입학해서 바로 3단위 수업이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죠. 그 다음 자 전문교과 형태로 보셨을 때 생명과학은 1학년 2학기 때 뭘 배우죠? 고급 생명과학 전문교과를 이수하게 되겠고요. 고급 지구과학이 들어가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 전체 수업 중에서 수학과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단위수 자체도 많고. 자 그리고 물리학 1, 화학 1, 지구과학 1. 와 그래도 이 학교는 얘네보단 좀 나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과목의 명칭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교과서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리학 2래요. 여기서는 물리학 1이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과서를 쓰지 않더라고요.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교과서 목록 같은 거 보실 수 있으시면 거기 보니까 그냥 교과서가 그냥 일반 화학, 그러니까 대학생들 교재를 보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과목은 물리학 1인데 교과서가 물리학 1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그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그런 물리학 책들도 봤었고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수학과 과학을 무조건 선행을 고등과정을 다 끝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서류에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항목들, 특히나 뭐 독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쉬운 수학과학 책들뿐만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자기가 여러 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수학이나 과학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진행했었을 때 선행을 많이 나갔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공부해 나갔다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즉 2단계 그러니까 면접 문항들입니다. 1단계 문항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단계 면담에서는 수학과학을 물어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의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1단계 면담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면접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공통문항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올해부터는 이 예시 문항이라던가 기출 문항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서 이렇게 기출 문제들도 한 번씩 보시고 혹은 예시 문항이라고 제공한 지금 이거는 경기 북가학부 예시 문항 올해 거 좀 올려놓은 거 가져온 거거든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금속 냄비와 뚝배기를 사용할 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뚝배기와 금속 냄비 뭐 이것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만 말하시오. 그럼 뭘까요? 뭐 비열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기압차 뭐 기압이 낮아지고 해풍이 불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그럼 수학과학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면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자 문제 1에서 답한 단어 중 하나를 골라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연 현상의 예를 들어보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기출문항이라고 해서 문제집 열심히 푼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준비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린 왕자 문제. 자, 어린 왕자는 구 모양의 소행성 B612에 살고 있다. 자, 어린 왕자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머리와 발, 소행성의 중심이 일직선을 이루게 된다. 북위 60도에 장미꽃이 있고 북구점 근처에는 화산이 하나 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소행성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소행성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답이 뭐 특정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면접 문항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면접 물론 여러 학원들에서도 많이 준비를 시켜주고 계시지만 굉장히 답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이제 열린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더더욱 이 열린 문항 쪽에 대해서 문제를 또 출제하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럼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럼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보여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어도 좋고요. 혹은 과학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생각, 우리가 괜히 다른 이제 뭐 창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은 창의성이 키워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량적인 성적만 뛰어나다 이것이 아니라 과학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학업 역량, 즉 내가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성적은 그냥 수학과학 성취도 A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기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준비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A가 제공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자,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거든요. 이 배경 지식은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나는 수학이 좋아요. 과학고등학교인데요. 수학만 잘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도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럼 이 수학과 과학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 수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즉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성은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키워진다라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화학 쪽을 선호해서 화학공학, 뭐 화학 준비가 잘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친구는 과학고등학교 원서를 준비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화학 중심으로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화학 수업만 진행되지 않죠. 앞에서 교육과정 보여드렸지만 수학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즉 전반적인 과학 전반적으로 수업이 다 진행이 돼요. 두 번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따로 배우지 않죠. 과학 전체에서 물화생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 과학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과학, 수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중 화학을 조금 더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배경 자체는 물화생지 수학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리가 좋아요. 그럼 물리만 주구장창 판다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화생지 수업 안 할 거예요? 수업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뭐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이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도 알아야 되죠? 화학도 알아야 되겠고 지구과학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물리나 수학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수학, 과학에 대한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저는 이 관심과 열정을 그냥 아이들 표현대로 쉽게 재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어려워요, 이 재미가. 많이 알아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를 주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도 풀 수 있으면 재밌는 거고요. 문제를 못 푸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생각의 깊이 그리고 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요. 추가로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과학고등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준비를 해서 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저희 밴드를 통해서도 좀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요 PDF 파일로 저희 네이버 밴드 입실력 연구소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다른 영상들도 확인하시면서 같이 좀 공부해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